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추상화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이거를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고요. 사실 그렇게 특별한 내용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배우신 분들에게는 야, 이거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추상화를 그린다라는 거는 굉장히 오묘하거든요. 누군가 봤었을 때는 그냥 뭐 감정이 가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군가 봤었을 때는 굉장한 노력과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냐, 추상화를 그려보고는 싶은데 뭐 기법적인 거라던가, 여러분들이 뭐 학원을 다니거나 뭐 어디 화실을 다니거나 하면은 드리핑 기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사실 저 기법 이름들을 잘 몰라서 뭐 그런 기법들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것도 공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신의 철학적인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제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던 뭐 색깔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여백이나 아니면은 면과 구성에 대한 관계,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해서 전시를 했었던 적들도 있었고, 그런데 제 채널들을 잘 보시면요, 그런 기술적인 것들보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며, 왜 그 뜬구름 잡는 얘기들이 그림의 전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 항상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몸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론 비슷한 반대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하는 이야기가 가장 어려운 이야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무의식이라는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텐데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을 하거나 내가 뭔가를 자각하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의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의식이 뭔가요?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굉장히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직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내가 의식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있나요? 의식은 내가 언제부터 생각이라는 걸 하고, 나라는 거를 자각을 하고,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느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조금 있으면은 꿈의 시작이라는 개인전을 하게 돼요. 제 온라인으로 하는 개인전도 하고 3월 달에 실제로 하는 개인전을 하게 될 것인데, 자, 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꾸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꿈을 꾼 거를 일어나서 기억을 할 때가 있죠. 자, 이 꿈을 꿨다라는 거를 의식을 하는데, 이 의식을 언제부터 하게 되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아마 꿈이 내가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잠이 들었다라는 거는 옆에서 지켜보거나, 아니면 근데 스마트워치를 보거나 그러면은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내가 정확히 언제부터 꿈을 꾸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언제부터 지금 같은 지능체가 되었느냐, 언제부터 이런 의식을 갖게 되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했는지는 아는데, 지금의 인간과 같은 의식을 어떻게 지녔느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거는 끝까지 알 수 없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왜냐?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라는 게 언제쯤 어떻게 해가지고 시간으로 보니까 계산상으로 이렇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내가 이제 언제 부모님 뱃속에서 수정이 되어서 어떻게 했었으니까 너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 라는 것은 알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가 내 의식이 언제 생겨났는지 이 우주 속에 있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 우주라는 게 생겨났다라는 거를 자각을 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우주라는 것을 탐구를 하고 있고 우주의 시간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언제부터 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 우주의 신비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거를 종교적인 걸로 풀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것까지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아주 큰 개념으로 봤었을 때, 자, 단세포 동물이 있습니다. 단세포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면은 이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단세포 동물들은 자아를 가지고 있거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으로 살아갑니다. 내 몸에 어떤 게 부딪히면은 내가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그냥 알고리즘이 바로 단세포예요. 자, 그리고 단세포의 세상에서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세포 동물에게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굳이 알고리즘까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플러스나 x, 뭐 나누기라는 수식 자체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간에 존재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곱하기라는 수식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아니면 더욱더 복잡한 뭐 루트라던가 아니면은 뭐 수학적으로 굉장한 복잡한 수식들 있죠. 그 수식들은 언제 어디서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용할 때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AI도 마찬가지예요. AI나 챗GPT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아직 스스로의 자아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자아가 있는 척은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단세포 동물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는 얘네들은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챗GPT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라면은 계속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10년, 20년 아니면 하루 뭐 1억 년 지나가지고도 아무도 대답을, 그러니까 물어봐 주지를 않으면은 궁금해가지고 먼저 사람이라면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AI는 입력값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AI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 단세포의 개념을 인식을 하시면은 요거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보면은 뭐 무의식과 의식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무의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반응을 하는 과정들이 쌓여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챗GPT 같은 것들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만으로도 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술에 굉장히 취해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음에도 그냥 사람들한테 똑바로 말을 하거나 어디 가서 뭐 몇 시간 동안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의식이 없죠. 나의 껍데기일 뿐인데 그냥 나의 알고리즘이 그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은 사실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화는 알고리즘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피부를 재생을 시키는 것도 원래 명령값 그대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신경을 쓰느냐, 의식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의식을 되게 많이 써가지고 내가 몸에서 소화를 시키는 알고리즘에 써야 될 에너지까지 다른 데다가 쓰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이 잠깐 좀 보류를 하고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은 내가 일단은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에 더 가게 되고, 몸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단계가 일어나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꿈속에서 행하는 모든 움직임들을 실제로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는 달리고 있어도 실제로 몸에서는 달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끊어줘야 될 신체적인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을 회복을 할 때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뺏기지 않고 무의식의 알고리즘들이 온전히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의식들이 신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뭐 이게 정확하게 이론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에 이제 알아들으시려면은 요가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알아들으시는 게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는 않잖아요. 내가 굉장히 연습이 되어 있는 그 뭐 사람하고 말을 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무의식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사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숙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의식도 있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식이 아예 없이 무의식만으로 운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고 핸들을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완전히 제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물론 사람이 치매에 걸리거나 그래서 뭔가 의식이 아예 없는 경우에도 굉장히 옛날부터 불렀었던 노래에 반응을 한다라던가 노래를 부른다라던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완벽하게 잘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할 때는 우리가 무의식에도 기댈 수도 있지만 의식이 필요한데요. 자, 의식이라는 거는 뭐로 생각하면 편하냐?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편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어떤 굉장히 좋은 인재들, 엘리트들,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해가지고 막 부서도 막 여러 개 있고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뽑아놨어요. 이 뽑아놨는데 이거를 일을 시키거나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해가지고 이거를 잘했는지 평가를 하고 이 평가를 한 걸 바탕으로 다시 또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우스운 게 전쟁을 벌였을 때 병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한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죽거나 깨지면은 정말 순식간에 그 조직이 와해가 돼요. 물론 그 작은 뭐 중대장이나 분대장 중에서 굉장히 정신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또 그거를 이끌어 가기는 하지만 그것마저도 역시 그 작은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람은 약간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하면서 내가 인간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굉장히 많은 것들, 뭐 팔다리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하는 그 생각적인 알고리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축구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좀 내려갈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사람마다 이 알고리즘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회사에서도 부서를 여러 가지를 뽑는 거는 그 안에 특성이나 특기가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겠다. 뭔가 몸을 움직여야겠다. 아니면 뭔가를 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림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으면은 음악을 듣고 있었지만 아니면 라디오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의식을 향하는 쪽으로 모든 게 이렇게 생각이 집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자, 말단 직원처럼 내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나랑 굉장히 먼 알고리즘도 있는 반면에 자, 말단이 있죠. 근데 이 대표랑 굉장히 가까운 비서 아니면은 최측근 같은 알고리즘도 있어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경영 전략실이라든지 대표랑 자주 만나면서 계속 뭐 전략적인 회의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보자면은 내 몸을 하나의 회사라고 보면은 됩니다. 보면은 되는데, 자, 요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대를 나오는데 우리가 미술학원을 입시를 할 때 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똑같이 했던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반복. 이 반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이 반복이라는 거는 언어도 있고요. 아니면은 미술도 있고요. 뭐 체육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운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알고리즘이라 그랬잖아요. 자, 지능은 알고리즘에 가까워요. 자, 물론 내가 의식이라는 게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이라는 게 똑똑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타고난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의식이 야, 너 이거 계산을 해봐라 했는데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서 그 계산이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근데 타고나게 그게 조금 떨어지는 사람은 의식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뭐 축구나 아니면 노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성능이 떨어지는 알고리즘을 타고나서 갖고 있으면은 그게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미천한 잘 작동되지 않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반복해서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경험을 했어요. 뭐냐? 우리는 언어를 어렸을 때, 태어났었을 때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언어를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언어라는 거는, 자, 의식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모든 이 시간 내내 단어를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았어요. 자, 근데 내가 영어를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영어를 얘기를 할 때는 의식이 무의식으로부터 가져와서 의식에서 다시 재조합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생각하다를 뭐였더라? 생각하다는 그래 싱크였지. 그러니까 싱크를 다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이거를 굉장히 오래 그리고 나의 뇌라는 알고리즘이 완전히 정착을 하기 전에 그때부터 배워놨으면은 이게 완전히 몸에 익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물론 타고난 것까지 잘 되면은 좋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뇌가 말랑말랑 할 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훈련을 하면은 자, 이 무의식은 훈련을 하면은 향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식을 쌓기 위함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부들은 뭔가가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더 빨라요. 요 훈련이 알고리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얘를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인 것들을 학습을 시키면은 나중에는 뭘 해도 얘네들이 적용을 잘 시키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알고리즘들. 자, 알고리즘은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은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이것들이 발전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훈련을 시켜놓지 않으면은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운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운전을 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의식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의식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조금만 운전을 해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뭐 10년, 20년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숙달이 되면 될수록 의식의 비중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냥 내가 음악을 듣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뭔가 딴 거를 하고 있어도 무의식에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신이 완전히 나가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의식만 잡고 있어도 운전을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운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게 상한선이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 배우면은 그 이상은 사실은 배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추상화를 그린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상화를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었던 내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체육을 하거나 뭔가 세상에 대해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에 나의 모든 알고리즘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알고리즘이 사용 가능한데 이것들을 미술적인 화면을 구성하는 알고리즘과 연결을 시켜줘야 한다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땡 곱하기 땡이라는 수식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여러 가지 알고리즘인 거고 여기다가 플러스 루트 x라는 요게 미술의 알고리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0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이것도 해보고 여기다가 0x 플러스 0x 마이너스 0땡 0이 아니라 그냥 땡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연결을 해보고 다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연결을 해보고 다시 여기다가 다른 수식을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요 수식, 새로운 수식, 여러 가지 수식들을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습득을 하는 것도 더 좋겠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내가 미술에 있었던 알고리즘 자체를 이거를 내가 현실에 가져옵니다. 그림을 그릴 때 썼었던 알고리즘을 한번 나의 다른 수식, 내가 평소에 걸음걸이를 한다라든지 노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밥을 먹는다라든지 현실 세계의 알고리즘하고 붙여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현실에서 있었던 지금까지 습득했었던 알고리즘들을 미술의 알고리즘에도 붙여보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으니까 맛있더라. 내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도 좋고 재밌더라. 자, 다시 정리를 해서 나의 무의식에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갔었을 때 단세포 생물들은 단순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어서 반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단세포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그냥 무의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물론 동물들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면 파악을 하는데 우리들은 시간과 여러 가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식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몸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챗GPT, AI와 인간의 다른 점은 아무리 챗GPT가 똑똑해진다고 하더라도 자체 의식이 없어요. 왜냐? 아직도 의식의 역할을 인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대표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보다 똑똑한 알고리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내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사람이 바로 의식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내 회사의 사람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는데 내가 언제나 새로운 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자, 새롭다라는 건 무엇이냐? 아예 새로운 것도 새로울 수 있겠지만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냈던 새로운 것들은 여러 가지들을 연결해 봤다가 나타난 것들이에요. 아니면은 돌고 돌아서 옛날에 복고가 다시 요즘에 새로워지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창의적이라는 거는 완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그걸 생각해냈어? 그게 따져보고 보니까 맞네. 근데 아우 나는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요 정도가 사실은 인간은 세계에서 창의적인 게 맞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개념과 이 개념이 플러스가 되는 현상들이 사실은 인간 세계에선 새롭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이것들을 추론추론 해가지고 옛날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다 똑같은 그 거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들을 계속 알고 있는 개념들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다 저렇게 각자 다른 거리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까지 추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새로운 이론처럼 되는 거죠. 원래도 있었던 건데. 원래 있었던 이러한 것들의 결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봤을 때 쓸데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쓸데없어 보이는 저랑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시켜보는 겁니다. 인간이 진화를 해왔듯이 이렇게도 진화를 해보고 저렇게도 진화를 해보고 단세포 생물에서 자아를 가지고 의식을 가진 생물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화를 해왔잖아요. 단세포처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그래서 결국에 사실 개성이라는 거는요, 의식이 개성인 것보다는 무의식이 개성입니다. 이 가깝습니다. 아이유 같은 목소리는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나 있는 그 사람만의 알고리즘으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다라는 거는 무의식에 내 몸에 애초에 DNA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의 영역이라는 건데, 근데 이거를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다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투리라는 겁니다. 사투리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언어를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지역에 살아서 계속 이것만 듣다 보니까 사투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이유처럼 노래를 부를 수는 없지만 뭐 지방에 사는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부산에 사는 사람처럼 사투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투리를 카피하는 능력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서 사투리를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는 훈련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방향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철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렸을 때는 뭐 노래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사람과의 관계, 뭐 아무튼 굉장히 뭐 쓸데없는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경제 같은 거를 공부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은 뭐 나이에 따라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들을 내가 의식이라는 대표자가 나의 직원들, 내가 시키면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훈련이 되면 될수록 빨리빨리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R&D를 계속 해야 됩니다. R&D를 계속하고 계속 부서끼리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내가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강인한 무의식이 만들어지겠죠. 강인한 무의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무의식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여기다가 의식이 더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추상. 사실 추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의식을 훈련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의식이 훈련을 해서 반복을 해가지고 한다라는 거는 무의식을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훈련을 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 반복일 테니까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야 너무너무 뻔한 얘기잖아. 겨우 이런 뻔한 거 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해서 밥 벌어먹고 사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뻔한 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봤었을 때는 제가 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쟤 왜 그림도 안 그리고 하루 종일 뭐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뭘 하고 있냐? 제 무의식의 알고리즘들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쓸데없고 그림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하면서 근데 저는 그것들을 해야지 그림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고리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